네, 주말엘라의 도전. 추워진 날씨를. 네. 그렇죠. 또 이 추운 이날을 또 우리를 따뜻하게, 훈훈하게, 알차게 이끌어주실 아주 소중한 세 분 자리에 모셨습니다. 먼저 우리 깜찍하신 분이십니다. 왜요? 깜찍하다니까 놀랬네요. 깜짝 놀랐네요. 네. 우리 정미 씨. 네. 안녕하세요. 랭킹역 깜찍이 남정미입니다. 오늘 기훈 씨 깜짝 놀랐어요. 왜요? 한 20년 만에 처음 듣는 얘기인 것 같네요. 그렇죠. 네, 초등학교 졸업 때 깜찍하다는 얘기 듣고 끔찍하다는 얘기로 많이 바뀌었는데 네. 저 이래서 2%가 너무 좋아요. 그렇군요. 네. 저도 정미 씨한테 깜찍하다는 소리 처음 해봤어요. 네. 오늘로 끝인가요? 글쎄요. 한번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우리 정미 씨는 나만의 보양식 뭐가 있을까요? 이런 얘기하면 굉장히 기분 좋아지거든요. 먹는 얘기하거나 따끈한 얘기하면. 전 개인적으로 꼬리곰탕 굉장히 좋아합니다. 꼬리곰탕? 예, 보양식. 보양식이라고 365일 말복, 초복 이렇게 먹는 게 아니라 계속 달고 살아요, 그냥. 네, 꼬리곰탕. 네. 건강해 보이셔요. 그래요? 왜냐면은 우리 정미 씨 건강해 같은 보인다는 게 나쁜 말인가요? 아니요, 좋죠. 우리 정미 씨 같은 말이죠. 분들이 관절 이런 데가 골다공증 이런 거는 꼬리곰탕이 해결해 주니까요. 맞아요, 그렇죠? 맞아요. 꼬리곰탕은 네. 골다공증에 좋은 음식. 맞죠? 그렇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먹고 이분은 싶네요. 또 어떤 보양식을 즐겨 드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매주 여자를 위한 직업을 소개해 주시는 김현주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들의 더 나은 직업 정보를 제공해드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직업 파트너 두베러 컨설팅 대표 김현주입니다. 네. 우리 대표님께서 즐겨 드시는 보양식 혹은 나는 이런 날에는 이걸 먹어줘야 돼 하는 음식들 뭐가 있을까요? 요즘 같은 추운 날에는 네. 별다른 거 없이 길거리 가다 한 500원짜리 오뎅만 먹어도 보양식이 되더라고요. 오뎅 국물. 예, 네. 어묵 국물. 예, 맞아요. 자, 어묵 방금 국물. 예. 우리 정미 씨는 꼬리곰탕인데 그죠? 오뎅 국물 나오고요. 그렇죠? 네. 네, 씁쓸합니다. 그래요. 좋습니다. 자, 그럼 또 한 이분은 분 자리 어떨까요? 오셨습니다. 네, 여성 취업 내게 맡겨라. 정미란 취업 컨설턴트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제니엘 취업 컨설턴트 정미란입니다. 네, 우리 컨설턴트께서는 이런 날씨에는 어떤 음식 혹은 나만의 보양식 뭐가 있을까요? 제가 아무래도 직업상 목을 많이 쓰다 보니까 네. 이제 부모님께서 목에 좋은 음식을 많이 챙겨주시는데요. 목에 좋은 음식 뭐가 있을까요? 이게 나이가 이제 앞자리 수가 30 이상으로 넘어가면서 자꾸 즙 종류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오가피즙도 저녁 때 먹고요. 이제 회사에서는 두고 복숭아 진액을 따뜻한 물에 타서 먹으면 목에 굉장히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래서 수시로 먹고 있는데요. 자꾸 먹는 걸 까먹어서 아직 효과는 잘 못 보고 있습니다. 목소리 좋으세요. 네, 그리고 이런 감사합니다. 것도 잘 챙겨 먹어야 되는데 그게 또 부지런해야 됩니다. 저도 맞습니다. 아는데 비타민도 매일매일 깜빡깜빡 하거든요. 선희 씨는 보양식이나 이 날씨 이런 계절엔 이 음식 딱 맞다. 저는요, 뭐가 있어요? 무조건 고기요. 소고기. 소고기. 먹으면 힘이 나더라고요. 역시 있는 집 딸은 소고기 드시는 그렇죠? 가끔 먹는다는 얘기예요.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훈 씨는요? 저는 그냥 밥이라도 제대로 먹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끼니를 잘 챙겨주세요. 이 나가서 있다 보면요. 네. 특히 남성분들은요, 이 좀 식사를 잘 거들게 맞아요. 돼요. 그렇죠. 맞아요. 또 여성분들도 그렇지 않아요? 선희 씨도 보니까 소고기 아니면 굽는 거 아니에요, 지금? 밥 끼니 잘 챙겨 먹어야죠. 점심시간 때 맨날 커피 마시고 빵 아니에요, 먹고 아니에요. 이러던데. 저는 배고프면 화나서 방송 못 하거든요. 어. 네, 밥은 꼭 제때 챙겨 먹습니다. 저희 방송은 점심시간 전이니까. 네. 좋습니다. 자, 오늘 여자를 위한 직업으로요. 네. 건강 가정사라는 직업을 가지고 오셨어요, 대표님. 네. 어렵습니다. 네, 네. 처음 들어봐요. 남의 가정사에 끼어들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네. 요즘에는 조금 개입이 필요하더라고요. 네. 우리 주말엘라 여러분들 가족의 건강이나 보필을 하다 보니 본인한테는 오히려 소홀하지 않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요즘에는 가정 내에 그 엄마의 역할이 더욱 중요시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 엄마로서 또는 여자로서 자기에게 더 관심을 가지고 투자가 필요한 때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네. 어떤 한 통계에 따르면요. 평생교육원 수강생 중에 80% 이상이 주부 또는 그 30대 이상의 여성이라고 합니다. 네네. 그 정도로 자기개발과 투자에 좀 많이 신경을 쓰는 것 같은데요. 오늘의 직업은 바로 그 자기개발과 그리고 가정의 안정 그리고 취업까지 연계가 되는 일석삼조의 직업입니다. 네. 바로 건강가정사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건강가정사. 들어보셨어요? 처음 들어봤어요. 네, 저 정말 생소합니다. 가정사 들어봤고요. 건강 들어봤습니다. 그렇죠. 이 두 개를 합쳐서 건강가정사인데 네. 뭘까요? 건강가정사. 그러게요. 가정의 건강을 지켜주는, 책임지는 그렇지, 건지 아니면 가정의 모든 일을 전반적으로 다 이렇게 좀 돌봐주는 건지 그래요. 컨설팅 해주는 건지 약간 궁금해요. 건강가정사니까 의사와 약사가 또 생각나고요. 네. 그렇죠. 생소합니다. 어떤 직업인지 좀 소개를 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생각하시는 것처럼 이제 가정 내 문제를 진단하고 해결해주는 전문가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네. 사실 요즘 아침에 뉴스 틀면 어떤 소식 많이 접하세요? 좋은 소식 말고 뉴스에는 좋은 소식보다 나쁜 소식이 많죠. 많죠. 그렇죠. 네.
요즘 선거철이기 때문에 요즘을 좀 제외한 나머지는 거의 다 나쁜 뉴스가 좀 주요가 아닌가 싶어요. 사회면에 보시면 이제 전반적으로 범죄의 증가가 많이 일어나고 있고 뭐 독거노인, 청소년 비행, 그다음에 이제 가정 불화들이 많이 대두되고 있는데요. 네. 이런 문제들이 비단 가족끼리만 뭐 말씀하신 것처럼 가정사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만 해결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어서 건강가정사라는 직업이 이제 나오게 되었고요. 건강가정사 같은 경우는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초기 단계에서 미리 이제 예방하는 역할을 하거나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라면 그런 경우에는 이제 직접 방문을 하거나 심리상담 등을 통해서 갈등을 해소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어서요. 쉽게 말씀드리면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이 유지되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직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예. 육체가 아니라 멘탈. 맞아요. 그렇죠. 힐링을 시켜주는 그런 좀 좋네요. 근데 요즘에 참 이런 게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 게요. 정말 사회면 보면 뭐 자식이 부모를 살해했다는 그래요. 뉴스도 그렇죠. 많이 나오고 정말 가정 내에서의 불화 소식이 굉장히 많이 전해지거든요. 맞아요. 꼭 필요한 직업이 아닐까 싶어요. 네. 근데 이 건강 가정사가요. 예. 이 건강 가정사 본인의 가정이 건강한지는 어떻게 알아요? 그죠? 그러네요. 그렇죠. 안에서는 그렇죠. 생각해보니까 또 그러네요. 네. 여기 좀 깨끗하게 그 자료 증빙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흔하게는 우리가 음주 뭐 측정을 할 때도 네네. 뭐 중독이냐 아니니를 측정할 때 간단하게 문진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문항들이 한 100여 가지가 있는데요. 네. 그것과 비슷하게 그 문항 아래에서 가정에서 또 다툼이 많다거나 어떤 주제에 소통이 안 된다거나 그런 각종의 그 문항에서 체크된 항목이 80% 이상일 때는 한 번은 이제 건강가정사에 도움이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러한 경우가 실제 사례로도 있는데 사례를 좀 소개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최기훈 MC도 아마 다가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콕 집어서 저였습니다. 잘 들어볼게요, 한번. 가족 네. 관계에 있어서 특히나 이제 부부나 그 자녀 관계에 있어서 대화 단절에서 오는 사례인데요. 보통 남성들은 사회생활을 많이 하기 때문에 가정에 들어왔을 땐 대화가 많지 않잖아요. 네, 맞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50대 후반에 정년퇴직을 해서는 가족들하고 갑자기 대화를 하려고 그러면 잘 안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완전히 홀로 된 느낌을 들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오는 뭐 자괴감이라든지 기타 상실감 등이 좀 올 수 있어서 한 가정에서는 그 아버지가 직접 구원의 손길을 내미셨어요. 그래서 실제 가정사가 투입이 돼서 그 가정에 먼저 아버님이 그동안 내가 20여 년간 신경을 많이 못 썼던 내용들에 대해서 가족에게 먼저 시간을 가지면서 편지로서 얘기를 나눠서 마음을 텄고요. 네. 2단계로는 가장 25년 동안 뭐 못해줬던 게 뭐냐라고 물어봤을 때 아내에게 밥 한 끼를 못해줬던 게 가장 이제 마음에 쓰인다라고 네. 해서 아내를 먼저 내 편으로 만들자. 그래서 아내에게 밥을 한 3개월 동안 계속 하루에 한 번씩 해주는 거예요. 네. 처음에는 대화가 안 됐던 가정들도 사람이 식구라는 게 밥을 먹으면서 네. 가족이 되고 맞아요. 대화가 통하게 되잖아요. 네. 사소한 얘기들을 조금씩 하다 보니까 와이프랑 먼저 대화가 더 통하게 되고 자녀랑은 운동하는 시간들을 같이 하면서 땀을 흘리다 보니까 서로가 소통을 많이 하게 돼서 점점점 뭐 내가 그동안은 어땠고 지금은 어떻게 할 것이다라는 얘기를 나누게 되니까 네. 가정사가 조금 더 평온하게 대화가 좀 이루어지고 계속적으로 앞으로도 뭐 좋은 꿈을 50대 이후에도 새로운 가정을 꿈꾸는 그런 변화가 좀 일어나더라고요. 이야, 대단하네요. 이게 예. 갑자기 이런 말 들으니까 좀 씁쓸해집니다. 네. 이게 정확한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초등학생 일기에 이런 게 있대요. 엄마는 나를 사랑해줘서 좋고 TV는 내가 재밌는 것을 보게 해줘서 좋고 냉장고는 먹을 게 많아서 좋고 아빠는 돈 벌어서 좋다. 이런 말이 있는데 저도 지금 걱정 이 말 딱 들으니까 확 와닿아요. 저도 그쵸. 지금 대화가 안 되고 있어요. 저희 아이랑 대화가 안 되더라고요. 아직 아이가 말을 못하지요. 그러니까 막 네. 천불이 나면서 그런 느낌이 막 드는 난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네. 말을 못하니까 아직은 괜찮은 것 같아요. 아버지 용돈 주세요 해봐 막 하는데 말 못하더라고요. 돈 주고 싶은데 그렇죠. 달라고 얘기 안 하고. 네. 왜 17개월이 되면 말을 못하는 건가요? 네, 궁금합니다. 그래요. 어쨌든. 근데 어쨌든 실제 사례를 들어보니까 네, 정말 그렇죠. 이 직업이 요즘 같은 때에 딱 필요한 직업이 아닐까. 특히나 이렇게 섬세하고 감정적으로 좀 남의 이야기를 잘 들어줄 수 있는 여성분들에게 정말 그래요. 적합한 직업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맞습니다. 정민 씨는 어때요? 좀 관심이 생겨요, 이 직업이? 네, 굉장히 관심이 생깁니다. 그리고 네. 일단 이 집을 방문할 수 있다고 하잖아요. 네. 우리가 어제 청소 대행업체 배웠잖아요. 네. 그렇죠. 요거랑 같이 투잡을 뛰면 그 집에 가서 네. 상담해주고 더럽네요 이러면서 청소
청소도 해주고. 괜찮네요. 그렇죠. 괜찮네요, 그거. 전문 용어로 일타 쌍피라고 그렇죠, 일타 쌍피.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근데 아무래도 의심스러워요. 네. 진짜 이 건강 가정사가 진짜 건강한 가정에서 살고 계신지 본인의 요구 가정. 조건, 건강 가정사가 요구되는 조건이 어떤 게 있을까요? 자격 같은. 그래요. 건강가정사를 네. 하려면은 그들이 어떤 자격 조건도 분명히 있어줘야 될 것 있어야 같아요. 될 왜냐면 것 같아요. 남의 또 어떤 멘탈을, 네. 심리를 치료해 주시는 분이시고 하니까 그 누구보다도 또 건전하고 맑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어떤가요? 그렇죠. 뭐 네. 이제 정민 씨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무래도 전문가이고 이제 멘탈이고 상담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뭐 무자격이신 분들은 당연히 하실 수가 없고요. 네. 기본적으로 하시기 위해선 대학이나 동등 이상의 학력을 이제 가지고 계셔야 되고요. 그쪽을 전공을 하셔야 된다는 그렇죠. 거죠? 사회복지학이나 여성학이나 가정학 이런 쪽으로 전공을 하시고요. 네. 혹은 이제 평생교육원을 통해서 건강가정사 학점을 이수한 분에게 자격이 수여가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네. 뭐 기술대학이나 교육대학, 전문대학 또는 법령에 따라서 인정받은 뭐 독학을 하신 분이나 또 이제 학점 인정을 받으신 분들이 하실 수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일단은 그 분야에 대해서 좀 검증이 돼야 되고 공부를 또 많이 해야 되는 것 네, 같은데 네. 주말렐라 분들은 만약에 이쪽으로 전공을 하지 않으셨다면 뭐 전일제로 학교를 다니기가 사실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이런 그렇죠. 분들을 위한 방법도 있을까요? 시간제 등록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네. 평생교육원이나 사이버대학원 등에서 우리가 원하는 과목만 선택해서 연간 12학점을 들으실 수 있는 시스템이에요. 이 시스템은 타 학교와 중복으로 수강이 가능하시기 때문에 주말렐라 여러분들도 조금 용이하게 하실 수 있고요. 더욱이 좀 장점이라고 하신다면 그 학점이 별도로 학점별로 과목당 학비가 배정이 돼요. 그래서 네. 최소 5만 원에서 6만 원 정도로 아주 저렴하게 수강이 가능하시기 때문에 우리 주말렐라 여러분들 시간상의 여유도 좋고 금전상의 여유도 좋기 때문에 또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요즘에 스마트폰 다 이용하고 계시잖아요. 네, 네, 네. 근데 뭐 굳이 컴퓨터로 안 하셔도 되고 모바일로 교육을 받으실 수 있도록 요즘에 또 개선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주 용이한 그 제도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세상 좋아졌네요. 네. 있잖아요. 그 평생교육원 다니려면요. 고졸 이상 자격이 돼야 되나요? 평생교육원을 다니기까지는 그 정도 자격이 필요합니다. 네, 그렇군요. 검정고시나 이런 것도 검정고시를 가능하고요. 통해서도 상관없고요. 예. 자, 그렇다면 무엇보다 좋은 거는 100% 인터넷으로 수강이 가능하다는 거죠. 네. 그렇죠. 이 점이 이제 주부님들이 집에서 그러니까요. 육아와 네. 그러니까 살림과 병행하면서. 병행을 하면서 동시에 할 수 있는 아주 커다란 장점이 아닌데 요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학점은행제나 온라인 평생교육원을 통해서 이제 온라인 강의를 수강 가능하시고요. 네. 그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하실 수 있다는 게 아무래도 주말렐라 분들께 많은 장점으로 작용을 하실 것 같은데요. 그 평생학습 과정의 경우는 이제 학점은행제나 시간제 등록이 가능하시고요. 네. 건강가정사와 사회복지사 같은 경우는 중복되는 과목을 먼저 이수를 하시거나 사회복지사를 먼저 취득하신 다음에 이제 건강가정사 관련해서 세 과목 이상을 이제 이수를 하시면 자격을 부여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요. 그렇군요. 지금 꼼꼼하게 네. 짚어주셨습니다. 네네. 그렇다면 교육을 받을 때 우리가 어떤 내용들을 배우게 그래요, 되는지도 좀 그래요. 미리 알 수 있을까요? 네. 우리 특히나 주말렐라 분들한테는 좀 유리한 내용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네. 실생활에 접목된 내용들인데요. 네. 우선은 이제 평가에 관련한 그 방법들에 대한 이론이 들어갈 거고요. 그 다음엔 부부 상담이라든지 자녀 상담, 그리고 양육과 관련된 내용들, 그리고 여러분들 그 재무 설계라든지 생활 설계에 대해서 좀 기본적으로는 아시고 계시겠지만 네. 그걸 전문적인 용어로서 상담을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단어라든지 활용법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좀 배워보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요, 이게 꼭 이제 내가 배워두면 우리 가족, 우리 가정의 건강을 위해서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그렇죠, 드네요. 그렇죠. 예. 그리고 다시 한번 드는 생각인데 우리 주말렐라 분들에게 정말 딱인 그쵸. 그런 직업이 아닌가 싶어요. 맞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또 우리 이렇게 아줌마들, 주말렐라 분들 모여서 남의 막 우리 집 얘기하면서 또 막 털어놓으면서 이렇게 고민 상담하잖아요. 바로 그거 같아요. 그걸 조금 더 전문적으로 배운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근데 지금 이게 실습을 가잖아요. 그 직접 방문을 하잖아요. 네네. 그러면 인터넷으로 배우거나 이러면 실습이나 이런 거 잘 못할 것 같은데 그건 그래요, 어떻게 그래요. 해결해요? 그래요. 네.
실습 같은 경우는 이제 64시간 이상을 이제 하실 수 있는데요. 실습을 무조건 해야 그 과목 안에 포함이 돼 있는 건가요? 선택 과정 안에? 가능하신 사항이세요. 네, 64시간 중에서 48시간 이상을 원하실 경우에 건강가정지원센터를 통해서 실습을 하실 수 있고요. 그 이상을 더 하시길 원하실 경우에는 이제 가족 서비스 지원 연계 기간을 통해서 하실 수 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네. 필수는 아니고 선택이신 사항이기 때문에 시간적 여력이 되지 않으시는 준마렐라 분들께서는 온라인 수강만으로도 이수가 가능하십니다. 그렇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반드시 해야 되는 사항은 아니다. 예. 그래도 실습을 해보시면 아무래도 좀 도움이 그쵸. 되겠죠. 예. 자, 좋습니다. 그렇다면 대표님이 자격증과 취득을 관련해서, 그러니까 자격증 취득과 관련을 해서 어떤 문의처나 저희가 알아볼 수 있는 것들, 유용한 사이트나 이런 것들이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네. 우선은 그 자격증이 현재까지는 특별하게 자격증이나 인증서로 발급이 되는 게 없어요. 그래요? 그냥 확인서라고 해서 만약에 어떤 그 과목을 수강하고 나면 수료증이라든지 확인서로 이렇게 제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만약에 취업을 하기 위해서 확인서가 필요한 경우에 수강한 대학교에 요청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평생교육원이나 뭐 사이버 대학교에 모두 다 있는 건 아니에요. 현재는 이게 조금 더 자리를 잡아가는 단계이기 때문에 좀 참고적으로 얘기를 드리면 서울디지털대학교나 네. 대구사이버대학교 그리고 이하기 평생교육원 등에서 온라인 수강이 가능하시고요. 네. 또 뭐 자격증 접수와 관련해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면 여성가족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familynet.or.kr로 등록을 하시고 문의를 하시면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을 좀 받으실 수 있으세요. 네, 그렇군요. 자, 저희가 이렇게 좀 오늘 얘기를, 오늘 가정사, 네. 건강 가정사에 대해서 건강 이야기를 가정사. 하는데 이게 사실은 가만히 생각을 해보지 않습니까? 네. 이게 굉장히 해피한 것만은 아니에요. 그쵸. 그렇죠. 가정에 문제가 있는 집을 가서 진단을 그쵸. 해주고 치료를 해주시는 맞아요. 그런 직업을 찾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구부님들의 가정에는 얼만큼의 위기가 있는지 네. 그렇죠. 우리가 또 여기서 안 여쭤볼 수가 없습니다. 자, 언제가 제일 위기예요? 나는 위기요? 오늘 빼고 위기. 네, 내가 느끼는 우리 가정의 위기. 글쎄요. 알겠습니다. 늘 항상 이렇게 위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그렇죠. 가정에는 항상 이렇게 위기가 있죠. 그러니까 이런 또 직업도 새로 생기는 거고요. 그렇죠. 그래서 네. 우리 정민 씨가 준비하셨다고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 주부들이 건강 가정사 어떨 때 부를까요? 주부들이 가정의 위기를 느낄 때 랭킹으로 4 찾아봤습니다. 그래요. 자. 언제가 있을까요, 진짜? 저도 딱히 확 나오진 않네요. 우리 대표님은 아직 가정을 꾸린 지 얼마 안 돼서. 우리 그런 대표님은 것 같기도 하고. 가정을 꾸리지 않으셨으니까 예. 아시겠어요? 예. 저는 이제 동생이랑 같이 한 5년째 네. 같이 제가 그냥 데리고 살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런데 그렇죠. 얹혀갈 수는 없죠. 동생인데. 예. 그러다 보니까 그 한 아이를 양육한다는 것이 30 넘은 아이를 양육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렵고요. 그렇죠, 그렇죠. 예, 안에 뭐 설거지라든지 그냥 뭐 옷거지 이렇게 네. 세탁하는 부분에 하나하나가 조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이 몇 갑절은 더 주부님들이 어렵지 않을까, 위기가 느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하루하루가 인내고. 저는 이렇게 보면 드라마 이런 거 있습니다. 네. 전쟁 드라마. 그쵸, 러브 전쟁 하는 있죠. 그거 하는 거. 예. 전쟁 드라마 있는데, 그 선배들이 참 많이 나와요. 어쨌든, 그거 보면은 나오는 주제들이 다 이 주제가 아닌가라는 생각해 봅니다. 맞아요. 제일 많은 거 제가 생각할 때는 이 고부 갈등. 고부 갈등, 맞아요. 그런 것도 선희 씨 있고. 고부 갈등 없으시잖아요. 크게 아직까지는 없네요, 다행히. 다행이죠. 마음을 좀 비우고. 정말 다행이네요. 네. 자, 그럼 한번 알아볼까요? 예, 네. 랭킹을 살펴보도록 하죠. 주부들이 가정의 위기를 느낄 때 4위. 시부모와의 갈등이 깊어질 때 바로 나오네요. 나왔네요. 네, 바로 고부 나왔네요. 갈등. 이런 거죠. 이제 어머님 요즘 건강 생각하셔서 자전거는 골다공증 때문에 그래요. 그럼 조그만 스쿠터라도 한 대 타시면 어떨까요? 그러면 어머님이 저것이 나 다방 레지 시키려고 이러면서 그렇죠. 안 좋은 쪽으로 계속 삐딱하게 맞아요. 어머님이 콕콕 공격하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저는 이 고부 갈등 1일 줄 알았거든요. 근데 4위예요. 4위. 그럼 더 어마어마하다는 거거든요, 있다는 지금. 얘기네요. 좀 두려워지는 그런 랭킹이 아닌가 싶어요. 예. 다음 뭔가요? 3위. 네. 경제적 궁핍에 허덕일 때 그렇죠. 남편이 10만 원 벌어오는데 전기세 1,200만 원 막 이러면 굉장히 곤란하거든요. 근데 이거 여자들 참 반칙이에요. 왜요? 결혼할 때, 난 돈 많이 못 벌어줘도 괜찮아. 그럼 여자들 뭐라고 말씀하시는 줄 아세요? 돈 못 괜찮아. 벌어도 그렇죠. 돈이 무슨 상관이 있어. 괜찮아, 사랑 하나를 그렇죠. 버틸 수 있어. 날만 사랑해줘. 이렇게 말하던 분이 바로 3위에 나오지 않습니까? 고부 갈등보다 나 왜 이렇게 흥분하는 겁니까, 지금? 고부 갈등보다 더 심각한 게 돈이라는 거죠. 와, 2위 넘어가시죠. 네. 들으면 더더욱 분노 게이지가 올라가실 네네. 겁니다. 2위.
사춘기 자녀를 감당하기 힘들 때. 이야, 이건 진짜 속상할 것 같아요. 이거는 또 대표님이 좀 직접적은 아니지만 간접적으로 겪고 계신 그런 이야기네요. 네, 30 넘은 동생이 사춘기인가 봐요. 좀 감당하기가 힘듭니다. 아, 동생이요? 예, 예. 오. 특히나 여동생인데요. 네. 표정이 안 좋아요. 표정이 정말 표정이 힘드신가 봐요. 저는 이 동생- 부분에 대공감하고 있습니다. 동생 앞에 있으면 혹 할 것 같아요, 지금. 근데 저도 동감합니다. 왜냐면은 예. 이 많은 우리 선배들이 이제 자녀들이 이제 맞아요. 사춘기에 자녀를 두고 있는데 되게 외로워하세요. 공허해하고 특히 아이가 하나가 있으면 더 그렇죠. 그렇죠. 혼자 나는 우리 집의 먼지인가? 내 존재는 커튼보다도 못한 존재인가? 막 이렇게 막 맞아요. 한다 속상해한다고 하더라고요. 커튼은 때 되면 바꾸기라도 하지. 그렇죠. 아버랑 남편은. 그래요. 네, 사춘기 아이들 때문에 힘들 때. 네. 자, 그렇죠. 그렇다면 가장 1위가 남았나요, 이거 이제? 두려운데요. 1위 뭔가요? 1위입니다. 네. 남편과 심각한 권태기를 느낄 때. 지금요. 가리키세요. 지금 모르셨는데 이 모든 분들이요 1위가 나오는 순간 서지 씨한테 이렇게 해서 무슨 일 있으세요? 저 아닌데요. 아니죠. 네. 남편하고 굉장히 사이 좋아요. 예. 일주일에 한 4일, 5일 정도 말다툼이야 다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저 행복해요. 아니, 알아요. 누가, 그, 참. 네, 저보다는 저희 피디님이 네네. 더 걱정인데요. 왜요? 네, 시작하자마자 권태기가 오신 것 같아가지고. 우리 굉장히 피디님이요? 걱정됩니다. 큰일 날 소리 하고 있어, 지금. 일단 건강관리사 건강가정사 자격증만 따시면 여기에 지금 회원 가입하실 바에 수두룩 빽빽으로 있어요. 그러면요, 이렇게 네. 하시죠. 우리 주말엘라 분들이 시청하고 계시다가 네. 건강관리사를 하세요. 그럼 저희가 첫 번째 고객이 다 되어드릴 그러니까요. 테니까. 네, 한번 생각하면 연락주시면. 네, 네. 누구나의 가정에 다 필요한 게 바로 건강관리사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아우, 근데 건강가정사. 무섭네요. 그래요. 예, 자, 이렇게 가정. 많은 분들이 건강가정사를 필요로 하십니다. 사실은. 그렇다면 앞으로 어떤 곳에 취업을 할 수 있는지 그런 방향도 좀 알려주실까요? 네, 그 전국 시, 도 그리고 군, 구에 설치된 그 건강가정지원센터나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 근무를 하실 수가 있고요. 그 여성가족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건강사업을 같이 병행을 하실 수 있는데요. 지금 이제 우선은 기본적으로 상담도 들어가고 개선도 들어가고 진단도 들어가고요. 필요한 프로그램을 개발도 하시고 이제 홍보 활동도 같이 병행을 하시게 될 거고요. 전반적으로 다양한 업무를 복합적으로 수행하게 되신다고 보시게 되겠습니다. 네. 쉬운 그렇군요. 일만은 아니에요. 쉬운 일은 남의 가정의 아니죠. 문제를 그렇죠. 해결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일단 고부 갈등을 해결해 줘야 되면 네. 예를 들어서 며느리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시어머니 얘기는 어떻게 들을 거예요? 시어머니도 따로 만나야죠. 그렇죠. 네. 그 시어머니도 만나기 쉽지 않을 맞아요. 거라고요. 그렇죠. 사춘기 자녀 어떻게 만나요? 만나야죠, 그래도. 이렇게 안 만나준단 말이에요. 학교 앞에서 기다려야죠. 그렇죠. 네. 이거 굉장히 호락호락한 일은 아니라는 맞아요. 거. 그렇죠. 그러면 공부도 해야 되고요. 그렇죠. 그리고 또 호락호락하지 않은 일이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힘들게 땄으면 그만큼의 수입으로 또 우리를 위안을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네. 자, 수입 궁금합니다, 정말로. 네. 수입으로 위안이 충분히 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네. 이 건강가정사는 복지 계열입니다. 그래서 급여가 그렇게 높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그 기대에 반해서 사회복지사는 연봉이 한 1,200 정도로 이제 낮게 시작을 하는데 건강가정사는 1,800만 원에서 2,200만 원까지 초임이 결정이 되세요. 그래서 오. 조금 높게 네. 시작을 하실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어서 충분히 보상은 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앞으로는 복지 계열이 상당히 비전이 있을 것 같다라는 전망이 있잖아요. 그래서 프리랜서로 전향을 하시거나 아니면 또 개인적으로 또 아시는 분들을 통해서 연결이 되신다면 연봉은 더 높게 책정이 되시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그렇죠. 수입도 꽤 괜찮은 편이고요. 그렇다면 건강가정사를 필요로 하는 곳도 상당히 많을 거란 전망이시죠? 네네. 네. 우리 주말엘라 분들이 꼭 한번 도전해봐도 좋을 것 같은 그런 그렇습니다. 직업입니다. 네, 오늘 건강가정사에 대해서 가정사. 알아봤습니다. 도움 말씀 주신 세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가정사. 그래요. 건강이 좀 건강해야지, 모든 일도 잘 풀리는 겁니다. 건강이 건강해요. 가정이 건강해야죠. 제가 건강이 건강이라고 그랬나요? 네. 건강이 가정이어야지, 건강이 가정, 가정이 건강.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주말엘라 도전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저희는 모레 이 시간에 네. 더욱더 건강한 소식으로 다시 올게요. 네, 우리는 이 땅의 모든 준마렐라를 응원합니다. 준마렐라의 도전!